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력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노력이라는 환상으로 굴러가는 사회.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노력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제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한국에서 통용되는 노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정신적 가스라이팅 수단으로 쓰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언제 우리가 노력하라는 말을 들어봤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노력이라는 개념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 아닌 전체주의적인 위기질서 속에서 타인에 의해 강요된. 두 번째, 그렇게 타인에 의해 강요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자기 파괴적인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세 번째,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 번째는 일종의 노력에 대한 환상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계발서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고, 뭐,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은 꼭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당신들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잠은 몇 시간 이상 자면 안 되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강요된 노력의 개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한다는 것은 심한 경우에 본인의 그 최소한의 인권까지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세 번째, 노력에 대한 그 환상 때문에 그 있잖아요.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노력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렇게 소모되는 자신을 보며 오히려 굉장히 좀 뭐랄까 뿌듯해해야 한다거나 희열을 느낀다는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한국에서 통용되는 노력의 개념은 타의에 의해 주도되는 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주체적인 즐거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또한 타의에 의한 자기 파괴적인 과정으로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행위를 사회 전체가 개인한테 강요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바로 이런 개인들의 희생이 전제되어야만 굴러가는 사회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한국의 출판 문화나 미디어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서점 가면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어디에 미쳐라, 투자에 미쳐라, 뭐 공부에 미쳐라, 운동에 미쳐라, 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들. 그리고 유튜브에만 봐도 정기부의 영상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그런 영상들 조회수가 높아요.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은 사회 전체가 이런 노력을 지나칠 정도로 강요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사회가 이런 노력의 개념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해본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 한국의 산업발전 모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자원이고 뭐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부를 축적해온 방식은 해외에 있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저임금을 유일한 무기로 수출을 해온 박리담회 방식의 산업 모델이거든요. 즉 이러한 박리담회의 산업 모델은 노동자 개인들의 저임금 착취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들은 전 국민들에게 자기 파괴적인 노력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노력에 대한 환상을 언제부터 세뇌를 시킬까요? 학교 교육에서부터겠죠. 학교의 교육을 보면 한국의 공교육이라는 게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얼마나 냈느냐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그 과정이라는 거는 질이거든요. 결과라는 거는 양이고요. 양적인 공부가 주가 되면 그 공부는 절대로 자기 주도적인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그 과정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쌓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공부의 중심이라는 것이 외부의 기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외부에 의해 항상 끌려다니는 공부,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 의지가 빠져있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학교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변질된 의미의 노력을 아이들에게 체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의 위계질서에 의해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늘 그 위계질서에서 강요하는 기준에 맞추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노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환상 마케팅이 노력 말고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국뽕 애국 마케팅이 그렇고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기득권이 되겠죠. 개인은 누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될 거예요. 이것 말고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오버도그마라든지 1등이 아니면 인생 나보다 취급하는 마인드 등등.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그 인간을 갈아 넣어야만 돌아가는 그 산업 구조와 그것을 위한 전체주의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그 모든 단어와 개념들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치들이 결국에는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운동하는 거를. 근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경기 중에 국가대항전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야말로 이런 사고방식이 일단 결정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잡아먹으면서 자라온 하나의 거대한 부패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봐온 것은 거기에는 기본적인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일본이나 유럽처럼 생활체육으로 그 인프라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거기에 인권이 있고 국위선양이 아닌 개인의 건강을 위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이제 뭐 메달에 목숨 거는 그런 운동을 그만해야죠. 메달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거 뭐 하나만 하잖아요. 옆으로 좀 샜는데 다시 노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유들로 한국에서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한국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그 개념의 이용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지적을 해보자면, 노력이 강요되면 강요될수록 이 사회의 부패는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 탓이기 때문에, 즉 어떤 사안에 대해 전체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와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적인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모든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 사회의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 개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독재국가, 개개인의 목숨을 죽여야만 돌아가는 사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앞으로의 사회는 노력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노력을 가지고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때는 오직 그 변수가 노력의 주체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될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와 겨루는 운동이 아닌 개인이 혼자 스스로의 육체적 목적을 설정해두고 하는 운동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수면부터 식단, 운동 시간 등 거의 모든 변수들이 온전히 개인에 의해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을 투입하면 거의 100이 그대로 나오지만,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인 활동의 경우 그 변수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건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100을 했지만 상대는 그걸 50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내가 50만 했는데 상대는 100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전자의 경우, 즉 개인이 혼자 운동하는 경우는 거의 뭐 노력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인간관계에서는 나 말고도 자유의지를 가진 타인이 한 명 혹은 둘 이상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오로지 나의 노력만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경향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인간관계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 두 명일 때보다 세 명일 때, 혹은 뭐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잘 되던 사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 일이 원인이 되어 순식간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결과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개인의 노력일까요? 혹은 국내외 경제 사정에 따라 어부지리로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경우, 이것을 온전히 개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한 학생은 집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하루에 24시간을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그렇지 못해서 24시간 중에 6시간은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수면 시간 8시간과 깨어있는 시간 중에 식사 및 생활에 필요한 3시간가량을 제외하면 앞에 학생은 13시간이 남고 뒤에 학생은 7시간이 남죠. 즉 공부 시간이라는 변수에 대해 앞에 학생은 뒤에 학생보다 2배의 투명을 갖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시간에 대해 앞에 학생은 뒤에 학생보다 2배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죠. 이 경우에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한국은 교육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이런 잘못된 개념의 노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부터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들, 그리고 한숨도 안 자고 무리하게 일을 한 것을 근면함이라고 세뇌를 한다든가, 혹은 학교가 끝나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학원에 뺑뺑이 돌리는 한국의 학원 문화까지, 이것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노력의 개념이거든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음 세대에 강요하지 않았는지. 사람을 갈아놓고 사람을 잡아먹어야만 돌아가는 사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잘못된 노력의 개념이 이 나라를 망치는데, 그리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댓글에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봤었던 좋은 글을 링크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노력과 노력의 차이라는 글인데요. 읽어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